안녕하세요, 코너비입니다. 이 영상은 사실과 추측이 섞인 제 개인 소장용 영상으로 영상을 보신 후에 판단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재벌을 위해 거짓말하고 선동하는 2등 시민들께서는 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길 추천드리며, 분석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분석한 영상에 문제가 존재할 경우 영상 수정 및 삭제를 통해 즉각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특정 재벌을 빨아주는 노예들은 모 회사 지분 80%인 비상장 회사를 언플로 주가를 하락시키고 다른 투자자에게 투자받아 회사를 떠간다는 병신같은 선동과 최고 경영인이 경영권을 탈취하려 시도했다는 어이없는 선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하이브 의장 방시혁이 4천억을 따로 챙기자 뉴진스를 빼오려고 했다는 선동으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BS 같은 연예기자는 방시혁의 4천억은 언급조차 안하며 거짓 카톡을 가져와 자극적인 구라만 치고 있고, 그동안 중립적인 척 코스프레하던 변 호사들도 누구 하나 방시혁의 4천억은 언급도 안하고 거짓 카톡 자료만으로 미니진을 디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일반 대중을 개 제의로 봐서 이런 선동을 하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는데, 하층민들은 이걸 또 빨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못 배운 하층민 양아치 유튜버들은 지속적으로 내피셜 계약 해지 선동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이버 레카 여러분, 너희들은 판사가 아닌 사회 쓰레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뭔 자신감으로 그 개 제의 같은 면상을 들이밀고 방송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도 잘 쳐보는 사람들도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재벌을 위해 영혼까지 바치고 거짓말하며 뒤나 열심히 빨아주는 변 호사들, 어찌 보면 그들의 일 자체가 거짓을 설계해서 그것을 사실로 만들거나 충격을 완화시키는 일이라 이해는 가지만, 미니진 관련 사건은 세종이나 다른 훌륭한 로펌에서 외부에 비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유튜버 따위에서 쓸데없이 선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깡인지 일부 변 호사들은 본인들의 가족과 회사를 당당히 공개하며 타 로펌을 서슴없이 까는 영상을 올리며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력이 좋고 돈도 많고 훌륭한 닌겐이라면 유튜브에서 사이버 레카 짓 하지 말고 본업이나 충실하시면 됩니다. 재벌의 뒤나 빨아주며 평생을 2등 시민처럼 사는 이 노예스러운 존재들의 말은 분리수거를 잘해서 들어야 합니다. 애초에 이들의 논리가 너무 어이없고 역겨워서 들을 것도 없긴 합니다. 간단한 예로 그간 미니진이 보여준 행동과 결과물들은 싹 무시하고 도찰해서 찍은 몇 장의 사진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짓 카톡 자료를 맹신하는 것 자체가 진행의 문제지만, 미니진이 처음부터 뉴진스를 탈취하려 계획했다는 건 정신나간 소리입니다. 심지어 미니진은 판교 사투리 유저로 가짜 카톡 자료와 평소 말투의 차이가 너무 극심하게 보여 그 가짜 카톡 자료는 막 오글거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무슨 증거랍시고 나온 사진도 보면 그냥 뉴진스를 만나고 있는 게 다인 사진으로, 저게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 거품물고 랄지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국감에서 나온 깨끗하게 검증된 자료는 추정하면서 저런 병신같은 카톡과 불법 도찰 사진은 맹신하는 것이 정말 하층민스럽다 느껴집니다. 그동안 미니진은 지속적인 앨범 작업과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과의 협업, 그리고 회사를 떠가거나 뉴진스를 빼오려는 계획은 없었다, 말도 안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했으며, 뉴진스는 긴급 방송을 통해 미니진의 복구를 촉구했었습니다. 실제로 11월 말쯤 뉴진스 정규 앨범 발매 계획이 있었고 콘서트도 준비 중인데 왜 이렇게 방해하는지 모르겠다고 미니진은 직접 이야기했지만 결국 모든 계획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거기다 미니진은 가처분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줬습니다. 이젠 뭐 더 할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결국 사측은 협의하지 않아 지금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뭐 애초에 논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하층민들이라서 그 어떤 근거도 통하지 않겠지만, 경영권 찬탈이라는 선동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뉴진스를 빼오려 했다는 앞뒤가 안 맞는 정신나간 선동을 하는 건 봐서 평생 재벌의 뒤나 빨면서 2등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시혁의 4천억이 어떻게 된 것이고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하층민들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욱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선 앞서 공개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간단하게 언급해보자면, 개인사업은 사장의 돈을 막 써도 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거나 주주라고 하더라도 돈을 막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법인의 돈은 대표나 소유주의 돈이 아닙니다. 빅히트라는 회사에 BTS가 뜨자 주식을 거래소에 등록시켜 회사를 키우고 싶어합니다. 당연히 주식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면 회사의 가치는 더 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식 거래소에 회사가 등록이 되어 값이 높게 되었다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대주주는 주식을 당장 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상장시키자마자 먹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대주주가 상장 후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걸 보호예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보호예수에 안 걸리면서 회사를 상장하자마자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대주주는 돈을 오지게 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빅히트라는 회사가 하이브로 이름을 바꾸고 상장해서 주식이 비싸졌을 때 대주주는 보호예수에 의해 하이브의 지분을 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다른 투자자, 하층민들이 그렇게 선동하는 사모펀드가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을 맺어 주식을 상장시키고 상장하자마자 주식을 대신 팔아서 돈을 벌면 그 번 돈의 30%를 하이브도 아닌 방시혁 개인에게 주기로 한 것입니다. 상호펀드는 그냥 쉽게 비공개로 소수 투자자가 투자하는 걸 말합니다.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서 돈 벌려고 만든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회사를 상장 후 보호 외수로 지분을 팔지 못하니 대신 사모펀드와 주주간 계약을 맺어 상장하자마자 지분을 대신 대량으로 팔아서 돈을 벌면 거기서 30%를 먹는 방법으로 우회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 하이브 상장 전 지분을 가지고 있던 투자자들에게 상장하지 않을 거라 소문을 내고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먼저 사모펀드인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2018년 10월 1,039억 원을 투입해 LB 인베스트먼트 등 기관 투자자가 보유하던 지분 12.4%를 매입했고 2019년 6월 이스톤 PE는 하이브 지분 2.7%를 25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하신 빅히트의 최혜정 부사장의 지분 등이 정리되었습니다. 거기다 이스톤 PE는 4월에 만들어 하이브 전 사회이사가 중개하여 6월부터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스톤 PE를 만들었던 증권사 출신 대표는 신생사모펀드인 뉴메인 에쿼티와 공동 투자해 알펜루트 자산운용의 모든 지분과 최유정 부사장의 나머지 지분, LB 인베스트먼트의 우선주 등 8.7%를 사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틱 인베스트먼트, 이스톤 PE, 뉴메인 에쿼티가 빅히트가 상장하지 않을 거라는 소식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11개월 후 전 빅히트 현 하이브는 상장했습니다. 빅히트의 지분을 사들였던 사모펀드의 평균 인수 단가는 대략 3만원대였고 공모가는 13만원대였으니 이것만으로도 엄청 쏠쏠했는데 상장 첫날 하이브의 가격이 무려 35만원대였고 보호예수에 걸려있지 않는 사모펀드는 물량을 대량으로 팔아치워 스틱 인베스트먼트, 이스톤 PE, 뉴메인 에쿼티는 엄청난 수익이 발생했고 여기서 30%의 투자이익을 방시혁 대표가 받은 것입니다. 하이브 물량이 쏟아지자 일주일 만에 주가는 반토막 나고 이 주주간 계약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앞뒤 사정 모르는 개미들은 엄청난 손실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상장하면 대주주가 물량을 내놓으면 주가는 개박살나는데 그걸 막기 위해 보호예수라는 게 있지만 방시혁과 사모펀드는 주주간 계약을 맺어 방시혁이 직접 매물을 내놓는 방법이 아닌 사모펀드가 매물을 팔고 거기에 30%를 먹는 방법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톤 PE는 설립 1년 만에 모두 털어먹고 폐업해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기획펀드가 아니냐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펀드란 상장 시점과 계획을 미리 알고 지분 투자에 참여한 것을 말하며 이스톤 PE는 방시혁 대표의 측근들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의심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개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기업의 성장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만 기획펀드는 주가가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릴지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개미들의 돈을 쉽게 털어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점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하이브 상장 전 빅히트라는 회사를 불리고 있을 때 기존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였다는 점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업이 상장 후 대주주가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식을 던지고 주가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예수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와 주주간 계약을 맺고 거기서 30%를 먹는 방법으로 우회했다는 점으로 이 부분은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중입니다. 세 번째, 앞서 언급한 그 지겨운 주주간 계약이 상장 당시 공개하지 않아 앞뒤 사정을 모르는 개미들이 피해를 본 것이지만 계약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이브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단순한 신고서 기재 누락이 아니라 부정거래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사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장 시기와 개미들의 돈을 뜯어먹기 위한 기획펀드 의혹입니다. BTS의 흥행을 바탕으로 상장 시 엄청난 수익을 얻을 것을 계산해 상장 전 기존의 주주들의 주식을 사들이고 엄청나게 홍보하여 공모가를 올려 개미들이 몰렸을 때 털고 나가기 위해 만든 펀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이브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모펀드가 방시혁의 최측근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5가지 정도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세금 문제는 깔끔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방시혁 대표가 4천억을 먹는 방법이었고 확실한 건 이 사건으로 당시 개미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상태이며 금융당국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대충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우리 재벌을 위해 열심히 선동하는 못 배운 아침인 사이버 레카들, 그 형님은 그런 쓰레기들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쓰레기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당연하게도 도와주기는커녕 그냥 폐기 처분할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개제의 같은 면상과 가족들, 온갖 개인정보를 공개하며 미니진이나 뉴진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형님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신나서 날뛰지만 정말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어찌 보면 형님들은 미니진보다 그들을 더 경멸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형님을 위해서 열심히 인생을 갈아넣는 2등 시민 여러분, 재벌들을 위해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해 평생 노예처럼 사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징그러운 꼰대 정치 유튜버나 기생충 같은 변호사, BS 같은 연예기자, 사이버 레카, 못 배운 하층민 양아치 유튜버 같은 영상들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맹신하지 마시길 바라며 우린 어떤 특정 집단이 시킨 대로 하는 개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말씀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코너분 B급 퀄리티의 마이너한 채널로 기존의 잘못된 사상이나 상식을 부셔버리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수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채널로 유튜브의 규정을 준수하며 선비주의적 성향을 지향하고 분석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상이 비판적이고 거친 영상으로 성향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 코너의 모든 영상을 패스하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지 마세요.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돌아다니는 자료와 뇌피셜로 만든 자료로 오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시청하지 마세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IPO 당시 어떻게 그런 수익성을 자신할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한 쿠키 영상으로 모두 순전히 제 뇌피셜이며 사실이 아닌 완전한 소설입니다. 문제시 수정 및 삭제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이브 기업공개 주관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JP모건이 대표 주관을 맡고 미래에셋증권이 공동 주관을 맡았습니다. JP모건은 그 유명한 JP모건이 세운 투자은행으로 체이스 맨하탄과 합병하면서 JP모건 체이스가 되었고 그냥 JP모건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JP모건은 1967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영업 중입니다. 상장 주관사는 상장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공모가의 대략 1% 정도 받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공모가는 기업이 상장할 때 처음 측정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조가 측정되었다면 금액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계약에 따라 인수수수료는 달라지기 때문에 뭐 얼마나 먹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잔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장 주관사도 너무 좋을 곳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완벽한 소설입니다. 만약에 해당 아이돌이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할 수 있게 조작이 가능하다면 IPO 당시 너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먼저 빌보드 차트 회사의 모회사는 프로메테우스 글로벌 미디어라는 출판 기업이고 프로메테우스 글로벌 미디어의 모회사는 구겐하임 파트너스라는 투자은행입니다. 미국에서 투자은행은 막강한 힘을 가진 건 다들 알고 있을 것이고 투자은행끼리 인력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JP모건 코리아의 연줄이 거기까지 가는지는 모르고 정확한 지분 구조도 모르지만 어쨌든 구겐하임에도 JP모건 사람들은 들어가 있으며 미국은 로비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특정 아이돌을 빌보드 차트에서 1위 하게 만드는 시점이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 시기에 맞춰 상장을 진행하고 뒤에서 일종의 수수료를 받는다면 이건 국내 현행법 외적인 문제라 불법도 아니게 되고 증거도 없기에 이런 설계가 가능하다면 돈을 오지게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보드 차트를 조작하는 것이냐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너무 노골적이라 그렇게 하진 않고 아마도 편법으로 차트업을 해도 봐주는 식으로 진행을 했을 듯 보입니다. 소설인 점 참고 바랍니다. 빌보드 차트의 계산법은 미국의 스트리밍 플러스 다운로드 플러스 라디오 수치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현 시대상 스트리밍 시대라 부를 만큼 다운로드 시장이 작고 스트리밍 비중이 80%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당시 BTS는 스트리밍 수치가 매우 낮지만 다운로드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매우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반값 덤핑의 여러 종류의 상술과 커버만 다르게 하여 같은 곡을 다른 앨범을 발매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으로 해외 리스너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음원 사이트는 계정 하나당 영구적으로 음원 한 개만 구매 가능하지만 BTS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한 음원당 4개씩 구매할 수 있으며 이메일과 카드를 바꾸면 무한 중복 구매가 가능합니다. 계산 결과 두당 140개의 음원 구매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주장이 있는데 BTS 팬이라는 조직은 X 등의 이런 작업을 위해 모금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소설이지만 이런 작업을 통해서 IPO에 맞춰서 빌보드 1위로 차트인하여 국뽕을 취하게 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 많은 돈이 몰릴 것이고 이런 설계를 사전에 협의해서 주주간 계약을 맺었다면 돈을 오지게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해외 작업을 해준 게 아마도 스쿠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스쿠터 브라운은 구 이타카 홀딩스 대표였으며 하이브가 이타카 홀딩스를 3배나 비싼 1조 원이 넘는 가격에 사들였고 지금은 하이브 아메리카라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수술이 맞다면 이게 아다리가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이브는 4천억 12 문제에서도 별 문제 없이 미래 에셋이 재구입으로 모두 처리해줬는데 아무도 이런 작업을 통해서 주가를 조정하면서 반가에 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게 아닐까 소설을 써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아이돌들이 앨범을 예고하면 주가는 반등하고 이때 주식을 매도하지만 빌보드 차트인 못하면 다시 폭락합니다. 그럼 다시 매수하였다가 시기를 놓쳐 빌보드 차트 1위로 차트인 시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급등할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매물을 팔아버리는 식으로 작업하지 않을까 그런 소설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소설을 바탕으로 보면 개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특정 아이돌들을 빨고 맹신하며 오늘도 눈물에 투자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에서 불법도 아니고 증거도 없으며 제 개인적인 소설이지만 저런 시스템이라면 그냥 돈 찍는 기계가 되는 것입니다. 제 소설을 바탕으로 보면 뉴진스가 돈을 벌어주는데 왜 버리겠냐는 말은 애초에 이런 비즈니스 앞에선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써본 소설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